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몸의 야생성을 살리면 혈관 면역 호르몬이 깨어난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내 몸의 야생성이란 뭘까요? 자연과 가까운 내 몸의 성질, 돌이켜보니까 이게 자연 치유력, 내 몸에 위협이 왔을 때 그것을 복원하는 능력, 손상이 왔을 때 복원하는 능력이란 말이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주로 치료하는 분야가 혈관 면역 호르몬의 신체 기능, 생체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계신 분들을 잘 살펴보니까 내 몸의 야생성이 너무 문명화되어 있을까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훼손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이 책 지금 10분의 힘, 10년 젊게 10년 더 사는 지금 10분, 하루에 10분을 투자하면 몸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그 책이었고, 이게 대만에까지 이제 판권이 수출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편집자니까 제가 또 면역력에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책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야생성을 가로막는 세 가지, 그것을 또 타파하고 혈관 면역 호르몬의 야생성을 좀 더 강화시키면서 그 질병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내 몸의 야생성을 가로막는 이 세 가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점점 개선시켜 나가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야생성을 복원함으로써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면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펼쳐지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초병이죠. 난초병은 문명이 제공하는 상품을 쉽게 소비하고 남용해 편리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어컨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태온을 자연하고 좀 다르게 사용한다. 또 겨울엔 난방이 되겠죠. 그러면 차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자동차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몸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난초병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건데, 먼저 난초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약물이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약물이 의존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고 자연의 야생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그런 약물들이 소화제, 변비약, 수면제, 진통제 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약물을 받으면서 다미지를 올리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특성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한 느낌 때문에 너무 약물에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서 빨리 정상을 해결하려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내 몸의 야생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것도 야생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건강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습관은 기르지 않고 보신 물만 잘 먹으면 건강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 대신 어떤 외양에만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난초병을 뿌리 뽑는 첫 번째 과제는 약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감기에 걸렸다면 며칠 알아보십시오. 콧물 흘리고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과정을 견디면서 내 몸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치의에게서 감기라는 어떤 진단이 떨어졌을 때겠죠. 그러지 않고 자의로 판단했다가는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야생성 복원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생적인 신체를 방해하는 두 번째 문제는 몸 안쓰기입니다. 자유를 적인다 현대인은 오히려 내 몸을 속박한다. 당신은 몸에 얼마만큼의 자유를 주는가? 당신의 몸은 혹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불편한 복장, 불편한 신발, 신체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장식물이나 착용물 등을 많이 착용하면서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때로는 넥타이를 이제 풀어보고 몸에 깍 째는 여러 가지 레이더 같은 것을 벗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두 대신 가벼운 운동화를 신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트레이닝복이나 등산복을 자주 입고 야외에 자주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는 커피 전문점이나 술집 대신에 공원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몸 안쓰기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가장 좋은 것은 자가용을 적게 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는다든지, 주로 이제 서울 시내에 있을 때는 BMW, 버스, 메트로 워커, 그러니까 버스와 지하철과 걷기를 통해서 활동량을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스쿼팅을 하고 팔굽혀기를 하고,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몸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굳어있는 척추나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무슨 자세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진해지면서 여러 가지 눅눅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 자체가 혈액순환에 지혜를 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 몸의 야생성을 위해서 고쳐야 할 것은 바로 민감한 성격입니다. 때로는 둔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죠.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경쟁, 너무 많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곤두서게끔 만들고 있고, 이러한 어떤 민감한 습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늘리고 교감신경계를 항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제어하면서 자율신경계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납니다. 수족냉증, 소화기능의 저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성격에서 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스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도 그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다가 불행해진다고 고집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잡지 말고 둔감함의 미덕을 키우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생각 중지훈련을 통해서 생각의 양을 줄이는 것, 생각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잃어버린 야생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긴 여행, 며칠 동안의 단식, 깨달음을 주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니 몸을 많이 쓰는 일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감한 성격을 개조하는 생활실천법에 대해서 읽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보면 민감한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치게 한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무심해져보라. 내기를 걸고 입으로 접어라. 버스나 지하철 한 대 정도 그냥 보내보라. 운전할 때 다른 차가 일부러 끼어들게 해주라. 약속 시간에 늦어보라. 일부러. 좀 더러워진 양반이나 속옷 옷을 하루 더 입어보라. 집 청소 주기를 2배로 늘려보라. 세차를 하지 말고 다녀보라. 큰 용무가 없다면 휴대전화를 놔두고 아니면 잠시 1~2시간 정도는 딴 곳에 두어보라. 이런 민감함을 극복하는 둔감함 연습으로 우리가 내 몸의 야생성을 점점 늘려간다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 면역, 호르몬 기능은 다시금 야생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